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1월 26일 파산 선고를 받은 69년생 남자 케이스입니다. 69년생이니까 31, 30일에 16을 더하면 이때 만 47세 정도 되죠. 47세.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한 48세 정도. 이제 자녀들 이런 걸 안 내서 봤더니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9년 전 전처가 이혼 후 전처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연락 두절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자녀들 그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개인별 토지 수요현황 지적 전산자료 조회라고 하죠. 이게 의무화한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근데 작년 2020년 2월부터 서울은 일단 원칙이 채무자 거를 기본으로 하되 관제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자녀나 배우자나 뭐 전처나 부모 그런 사정, 여기서 이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관제인이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생존 부모는 자기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상속이라는 거는 중대한 사실이죠. 특별한 사정입니다. 상속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죠. 실제 상속 재산이 많이 발견됩니다.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상속 포기.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관제인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채무자들은 내야 됩니다. 그걸 거부했을 때는 면책 불허가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 생전에 있는 부모,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요양원에 누워 있어요. 갖고 올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관제인이 만약에 채무자가 협조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때는 관제인이 의심이 들면 사실조회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입증 책임, 그 서류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소명하는 게 아니라 관제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 통장에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송금 냈어요. 특별한 사정이죠. 그때는 아버님 재산 다 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채무자 재산에서, 채무자 통장에서, 아니면 채무자가 작년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배우자한테 마누라가 돈 1억을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마누라 재산 캐야죠. 진술이 있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 재산이 있는데 그게 가족들한테 흘러 들어갔다고 진술이 나온 경우, 아니면 계좌에서 흔적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그 재산을 가족들이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아니면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거를 잘 옛날부터 사실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고, 이런 경우 있을 때 이걸 사실조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채무자 말 듣고 넘어가는 거죠. 굳이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등장해서 뭐 다 조사해달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이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싹 무상거주입니다. 큰형, 그 다음에 누나, 친구, 뭔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저거 한 거죠. 2004년 12월에 이제 보시면 2000년도부터 이분은 카드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드 발급 제한 조치로 영업난이 가중되어 대한민국에서 2002년도가 이제 카드 사태가 일어난 원년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카드 한도를 다 줄였죠. DJ 정부 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99년 2000년도에 길거리에서 막 뿌리고 다녔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무슨 카드, 뭐 온갖 영업하는 애들이 종합 카드였습니다. 과천 법무부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무부 면접 보러 갈 때 그 앞 과천 공무원 교육원인가요? 아니면 그 과천 그 앞에 모든 카드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그냥 쫙 7개, 그쵸? 사인하면 7개를 발급하던 시절입니다. 결국 이제 그때 그걸 주치를 못하고 써제끼다가 2002년도에 카드 사태가 나오니까 뜨거 하면서 카드 발급 제한 조치니까 대부분 이제 돌려 못 막죠. 신용불량 터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파산 면책의 문호를 그냥 확 열어 제꼈죠. 2003년도, 4년도부터. 그래서 2005년도, 6년도가 서울 회생법원, 그쵸? 한 달에 5,000건씩 들어왔다고. 6만 건 들어왔습니다.
전국에 15만 건 중에 10만 건 중에 벌써 뭐 옛날 얘기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다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2000년부터 카드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카드 발급 제한 조치로 영업난이 가중되어 생활비와 영업비용을 카드와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이게 돌려막기 한 된 얘기죠. 2006년 배우자가 갈등 끝에 이혼하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시름시름 특별한 이 일용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이라는 게 정규적인 아침부터 저녁에 출근 퇴근해서 이게 빡빡한 속에서 돌아가지만 나름대로 루틴이 있는데, 일용직한 분들은 그게 없죠. 일 있으면 나가고 일 없으면 안 나가고, 그쵸? 제대로 생활이 안 되고 리듬도 없고, 그쵸? 그야말로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돈도 못 모으죠. 그 다음에 뭐 가족들도 이제 다 떠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일용직이 힘든 거죠. 모친 딸 둘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여자들이 이제 양육하죠. 배우자가 억척스럽게 이제 뭐, 그쵸? 채무는 6,200억입니다. 2000년 내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 16년 지난 차는 뭐 사실 폐차 직전이라고 봐야죠. 보험 해약한 거 2만원이 있습니다. 폐차한 차가 있고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상속재산 들여다볼 수 있죠. 2014년 지금 2016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2년 전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채무자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언제 사망한 시점부터 과거 3년입니다. 이런 거를 멍청하게 2015년 16년도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받으면 멍청한 거예요.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엄밀하게 하면 지적전산 자료 조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그 어떤 특정 시점을 해서 기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재산이 사라지면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전산 자료 조회는 이제 조사하는 사람의 편의주의죠. 근데 그게 이제 나는 한 건이라 그러지만 그게 발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죠. 거기다 그거를 배부자까지 포함시키면,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포함하면 서류가 5장, 6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제출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파산문책에서는 이게 엄청난 그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작년에 14종으로 줄인 겁니다. 채무자 위주로. 그리고 아까 같은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관제인이 그 필요성을 소명을 해서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지 보고서에 적게 돼 있어요. 그 적을 자신 없거나 소명 못하면 너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여튼 서울은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10년 이상 타인의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함. 현재 2000년식 차량과 소유기 보험 해약간금 외에 재산은 없음. 그 다음에 상속재산 없음. 그쵸? 네, 이래서 바로 파산면책 인용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